혹시 혼자 아이 키우시면서 못 받은 양육비 때문에 좀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 10곳 중에 한 7곳은 양육비를 제때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높은 수치죠. 네, 맞아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요. 이걸 해결하려고 국가가 만든 지원 시스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사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 기관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그 양육비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본적인 생존권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아, 생존권 문제군요.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근데 이게 개인끼리 해결하려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엔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생긴 거죠.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바로 그런 사회적인 요구 속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직접 나선다. 이 점이 중요하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니까 크게 한 4가지 핵심 서비스로 요약되는 것 같던데요. 첫 번째가 법률 전문가하고 무료 상담해 주는 거? 이거 맞죠? 네, 맞아요. 일단 시작은 거기서부터죠. 워낙 복잡한 문제니까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이 반이자니까. 그리고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싶으면 실질적인 법적 절차? 그러니까 양육비 청구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강제 집행 같은 거요. 그런 과정까지 대신해 주거나 지원을 해줘요. 아, 소송까지도요? 네. 이게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게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죠. 법을 잘 모르면 사실 자기 권리 주장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지원이 진짜 의미가 커요. 맞아요. 그 법률 지원만 해도 사실 큰 도움이 될 텐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당장 급한 분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종의 안전망 같은 거죠. 특정 소득 기준 같은 걸 충족하면 국가가 일단 먼저 양육비를 주는 거죠. 최대 1년까지 월 20만 원씩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을 비양육 부모한테 받아내는 방식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당장 아이 키우기가 막막한 상황에 좀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필요한 제도네요. 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좀 임시적인 방편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더 강력한 조치도 있어요. 그게 바로 4번째 핵심 기능인데 이행 강제 수단입니다. 아, 이행 강제. 이게 좀 강력해 보이더라고요. 네. 합의를 했거나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일부러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에 쓰는 건데요. 고의적으로 안 줄 때? 예를 들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다거나 아니면 돈이 있으면서도 버티는 그런 경우요? 그렇죠.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때 이 이행관리원이 나서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제재들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꽤 센 것들이 있던데. 네. 법원에 감치 명령을 신청해서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고요. 와, 감찌까지요? 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시키거나 아예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신상 공개까지도 가능해요. 신상 공개까지. 와, 이건 진짜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냥 개인들 사이의 돈 문제로 취급돼서 사실 집행이 좀 어려웠던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강제 수단들이 생기면서 양육 책임이라는 게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다. 이런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돈 받아주는 대행기관 그 이상인 거예요.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또 양육 책임을 사회가 함께 진다는 어떤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양육비 문제로 힘든 분들한테 상담부터 시작해서 소송 지원, 급할 땐 긴급 생계 지원,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이행강제 조치까지 말 그대로 그냥 원스톱으로 쫙 해결해주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공식 홈페이지 childsupport.or.kr 여기나 아니면 전화 1644-6621로 문의하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3년 넘게 못 받았던 양육비를 이 제도를 통해서 받아냈다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보가 근데 청취자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직접 해당되는 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또 어떤 제도를 통해서 좀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시민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알아두면 좋죠. 참고로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든 미혼부모든 다 포함되고요.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아니면 판결문, 합의서 같이 양육비 채권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서류가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자세한 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양육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거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진짜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꼭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국가가 이렇게 개인 간의 채무 문제인 양육비에 깊숙이 개입해서 감치나 신상공개 같은 강력한 강제 집행까지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 부모 개인의 책임하고 또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점은 어디쯤일까? 어떻게 변해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변화가 가져올 또 다른 사회적 영향은 뭘지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